2025학년도 경상교육대 제5대 중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정중학생회 선거본부 정후보 전유성, 부후보 서현성입니다.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이나 부쩍 추워진 날씨와 함께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올 한해 마지막 달을 앞두고 2024년이 차츰 매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도 특별하지 않았어도 여기까지 달려온 그 하나만으로 이번 한 해도 너무나 빛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내는 아쉬움보다 내년을 맞이하는 설렘이 더 큰 연말 연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중학생의 선거본부는 학교 생활들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작은 기억들로 한편의 추억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중학생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드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을 선사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설렘을 찾아가 함께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저희 정중학생회 선거본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여러분의 일상이 더 밝은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는 중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중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작은 불편부터 큰 고민까지 정성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답을 찾는 중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그 길, 진실된 마음을 담아 걸어가고 싶습니다. 작은 순간들이 좋은 기억들로 모여 뜻깊은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마음으로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인환개척학우 여러분. 2025년도 제5대 중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정후보 박한세, 부후보 안태웅입니다. 2024년의 경상국립대학교는 많은 변화를 경험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시설과 제도에 있어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학우 여러분과의 소통이 일부 부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의견들과 함께 잘못된 부분은 학우 여러분께서 정확히 짚어주셨고 이러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저희에게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을 성찰하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불어 경상국립대학교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페이지 선거본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페이지 선거본부는 무엇보다도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경상국립대학교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추상적인 뜬구름 잡기가 아닌 학우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과 그 공약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학우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5학년도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며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후보자 철학 검증 시간입니다. 철학 검증이란 각 선거본부의 공통된 화제거리 등을 후보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는 기호 2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총학생회 선거 당시 가투표수가 유권자의 45%를 넘지 못해 연전투표를 실시하였고 내년 후보자가 없는 학생자치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율 조절 현상과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분석은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 후보님의 생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선번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본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의 권자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학생회 직후의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중학생회 내부의 선거국이 존재하지만 중앙선관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학생회는 학교와 학생을 대표하는 중앙자치기구로서 저조한 투표율과 자치기구 대표자의 빈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당선 이후 총대의원 선거국과 중학생회 선거국이 연합하여 주기적으로 선거 및 투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여 학우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선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관자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자의 믿음직한 행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학생회가 되는 것을 모든 가치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기구 대표자 공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대한 문화가 침체된과 동시에 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희생으로 변화하면서 결국 자치기구 대표자의 자리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기구 구성원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금전적, 환경적 불편함을 줄여줌으로써 개인이 단체를 위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과에서 더 나아가 학교의 차원에서 자치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통해 해결의 시작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학교와 자치기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페이지 선거본부가 적극적인 매개체로 존재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정 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치기구의 낮은 투표율과 대표자 공석 문제는 학생들이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첫째,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과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 자치기구가 실제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동안의 성과나 진행 중인 사업들을 SNS와 같은 채널로 꾸준히 공유하여 학생들이 자치기구 활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정선거본부는 공약사항 세부 집회보고를 통해 중학생회의 공약 및 사업 진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투명한 운영을 약속할 것입니다. 둘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가 학생들의 권리임을 인식시키고 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표 과정의 편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표를 통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표자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기구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치활동이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네트워킹 기회 등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이라는 점을 강조해 자치기구 참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후보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동일하게 기호 2번 선거본부부터 기호 1번 선거본부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선거본부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학생 사회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을 위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후보님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본 선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지역 격차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경상국립대학 같은 경상남도 소재 국립대학 졸업생들의 지역 내 취업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남 졸업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 원인을 정보와 인프라의 격차로 보았습니다. 정보 격차는 필연적으로 우리 대학 경쟁률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상국립대의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 직접 방문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명사들의 강연을 경상국립대학교에서도 초청해 학우들이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하는 방법과 앞서 말했듯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경상국립대와 같은 경상남도 소재 국립대학 졸업생들의 지역 내 취업 비율이 낮다는 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대와 부경대학교처럼 A등급 비율을 확대하여 타 대학과의 경쟁률을 향상시켜 지역 취업에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선거는 인재개발원,
대학 일자리 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교 차원의 취업 준비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경상남도 내 공기업 탐방을 통해 현장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차근차근 밟아 나가되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들로 기획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원순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부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중학생회 선거본부 부후보 서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거본부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소통의 단절과 공동체 의식의 약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의 시대와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로의 의견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은 즉각적이지만 깊이가 부족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보다는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와 소속감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학생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사이의 소통과 소속감이 약해지고 학생이랑 학생들 간의 거리감이 생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척 시민고를 개설하여 학우분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제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24학년도 5반 총학생회가 학생회 대표기구로서 현재까지 학생회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욱 발전적인 학생자치기구로서 거듭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1순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정 후보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본 선거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공약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역대 총학생회의 고민과 노력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전 총학생회의 운영 방식을 존중하고 존경함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쉬웠던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총학생회가 진행한 행사 중에 일부는 기획 실패로 인한 참여율 조절하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총학생회는 신선한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도전적인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드린 이유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행사가 3개나 있습니다. 단과대 축구 대항전 행사인 챔피언스리그는 추석 명절 기간에 진행되어 참여율 저조로 무산되었고, 경상국립대학교 본캠을 걸어다니며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퍼스 대장정은 무더운 여름에 진행하여 참여율 저조로 취소되었습니다. 교육봉사는 기간을 어설정하여 사범대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선거는 총학생회의 행사 기획력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사가 적절한 시기,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되도록 기획하는 등 학우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학우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행사를 완벽하게 진행하여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본 선거에서 추구하는 개선 방향입니다. 이전 총학생회에서는 실책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소통을 활발히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동제 당시 학생들이 오랜 기간 원했던 재학생존과 다양한 체험형 부스를 도입한 것 역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선거 역시 이 선례를 발판 삼아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완벽한 정책과 행사를 기획하는 페이지 총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1번 정은석 정 후보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가까이 총학생회를 이끌어온 어반 총학생에게 노고를 표합니다. 하지만 학생회 운영관리 측면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어반 총학생회가 단과대학 학생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단과대학 학생회와의 협력이 부족해 각 단과대학의 구체적인 요소와 요구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단과대학 학생회는 총학생회의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신뢰가 가지 않았고 행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았기에 상호 간의 협조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발전적인 학생 자치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 간의 정기적인 회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의 문제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과대학의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중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겪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 강화는 중학생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후번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전문 주차장 공사와 대학동 리모델링 등 학내 시설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각 선본이 보시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불편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부후번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내 시설에 대한 문제는 항상 제기될 수밖에 없는 주요 쟁점입니다. 현재 학우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모래로 이루어진 남편운동장,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야외 공연장의 시설 노후화, 그리고 부족한 흡연 부스로 인해 피해보는 학우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이 불안정하고 느린 교내 와이파이를 문제로 들 수 있습니다. 교내 시설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립대학의 예산 편성 방식에 있습니다. 공립대학교는 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 등에 있어서 빠른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는 모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공립대의 특성상 모든 금액이 상세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각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사기관은 입찰 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비록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총학생회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는 교내 시설 문제와 예산 문제에 관해 학생처와 교내 기관 등과의 소통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며 학우들의 불편사항과 같은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여 교내 시설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편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야외 공연장 시설 개선, 단과대별 흡연 부스 설치, 교내 와이파이 추가 설치 및 재정비와 같은 공약들로 학우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발전과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부후번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에서 진행 중인 남분 주차장 공사와 교양동 리모델링 등의 학내 시설 개선은 중요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주요 불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현재 도서관의 정문 엘리베이터는 오후 6시 이후 작동을 중단하고 도서관 운도 통제가 되어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늦게까지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더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도서관 후문 개방 시간을 시험 기간에 한정하여 연장하고 정문 엘리베이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 동안 도서관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시험 기간 동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 정책 검증입니다. 후보자 정책 검증이란 각 선분에게 각각의 공약 또는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각 선분당 답변 시간은 2분씩 주어집니다. 기호 1번, 2번 순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시간을 계속 흐른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후보 관계없이 누구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봄에 필드 캠퍼스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5월에 동아리 축제인 5월제도 열리고 있는데 축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경우 5월제와 핑크 캠퍼스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예산 관련 추가 비용과 날짜 조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 가드 모집을 보면서 아 이게 대학이구나 캠퍼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학생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중학생회가 1학기 벚꽃이 피는 시즌에 맞춰 동아리가 아닌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에 참여를 받아 부스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무대를 열어 연예인 초청과 공아리 동행 같은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학기에 한 번뿐인 대동제가 아쉬울 수 있는 학우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공연 횟수가 적어서 아쉬워하는 동아리에게도 무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학기에 핑크 캠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예산 관련해서 문제는 저희 중앙생회 소총 사업비 예산 안에서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적 포기제와 A학점 비율 확대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두 공약에서 총학생회는 단순히 건의 역할에 그칠 뿐이고 이 공약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닐 때 학교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성적 포기제가 학부열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대변하여 학우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측과 학우들 사이에 서서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더라도 학우들이 시선이 닿지 않는 문제가 있고 학우들의 의견이 담겨지기 힘듭니다. 이를 본 3번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학교 측과 학우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람반 급식업체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식업체 변경에 있어 중학생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삼성 웰스토리에서 동원 홈푸드로 변경이 되었지만 아람반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일괄된 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람반의 식사 품질에 대한 불만이 급식업체 변경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람반 식사질이 떨어진다는 학우들의 평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 동원 홈푸드는 올해까지 계약이 종료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식당 및 지향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은 아람반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맛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직원 식당 및 지향캠퍼스 학생회관은 현재 소자협동조합 생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협 과장님과 미팅을 진행하였고 아람반 급식업체 계약이 만료된다 하면 생협이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대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급식업체를 변경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아람반 조식 테이크아웃 제도를 개편하여 테이크아웃 메뉴를 다양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학우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람반을 만들기 위해 이 공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과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과대학 행사 예산 지원의 필요와 고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단과대학별로 재정 상태와 행사 예산이 모두 다를 텐데 형평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예산 지원 방침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단과대학에서 예산 부족 문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과대별 지원은 행사 규모와 참여 학우 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예산 신청 시 기본 지원 항목과 추가 항목을 구분하여 모든 단과대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관리하겠습니다. 분배 기준과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우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마스코트 진우의 날과 대처 e스포츠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행사가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 간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교류장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진행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캠퍼스 간 학우들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캠퍼스 간 교류 행사를 공약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명확히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당장 정한 부분은 없지만 가자, 칠ям, 통영, 내동, 장 캠퍼스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고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초안으로는 캠핑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캠퍼스 학우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주마다 모든 캠퍼스 학우들을 섞어서 조를 구성하고 각 캠퍼스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 개설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공약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규칙이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도로 유지, 보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내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많아 교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교내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상처 소독으로 분류된 환자 약 80%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으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약 300여 명이 상처 소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약 100건 이상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저희는 자전거 및 킥보드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공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사고를 줄이고 자전거와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공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치 위치는 행정지원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 공약을 통해 학우들이 교내 이동 시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와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교내 사고와 발생률을 줄여 학우들이 안심하고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측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내버스의 교내 노선 도입을 통해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공약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인지와 예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시나 학교 측과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안으로 130번 버스 일부를 통학 시간에만 130-1번 버스로 개편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30번 버스는 이현동에서 시작하여 실암캠, 가자캠, 내동캠, 즉 진주 내 경상국립대학교 전 캠퍼스를 거치는 점과 진주시에서 가장 많은 배차를 부여받는 점에서 통학하는 학생, 교직원 분대 및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이것이 통학 여건 개선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전기버스라는 점으로서 그린 캠퍼스를 추구하는 우리 학교의 취지에도 알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진주시 교통행정과와 경상국립대학교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서 저희는 먼저 진주시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드렸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이유와 이것에 대한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답변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현재 버스가 경상국립대학교 내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경상국립대는 국가의 사유지로서
시내버스가 다니는 일반 도로와는 다른 사유지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어 시내버스가 도로로서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학생과와 총무과에 방문하였고 미팅 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장님과의 개인 면담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와 총무과의 면담에서 이 부분은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얘기해보라 하셨고 행정지원과 팀장님 및 주무관님께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세 성적 기입 의무와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도 상세 성적 기입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사관리규정 개정이 필요하여 과거에도 이를 개정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개정되지 못한 사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협의된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 성적 기입 시스템에 관해 이전에 시행되지 않았던 점은 일부 교수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우들이 평가 기준과 성적 산출 방식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학우분들의 중요한 권리이며 교수님들의 부담 때문에 학우들의 알 권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항목의 기입 범위를 핵심적인 항목으로 제한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수님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학우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성적 기입 의무화의 핵심 취지임을 강조하여 교수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루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지속해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정책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가진 후 3분간 상호 질의를 시작으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선거본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도서관 후문 개방에 관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관에서 생각했을 때 도서관 후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경비 인원에 대한 문제로 관리가 어렵다는 도서관 측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선관에서 총학생 인원이 도서관 후문을 시험기간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결과 도서관 출입 시스템은 클리커로 출입하기에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해야만이 접근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도서관 측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분들이 퇴근하신 후 만약 도서관에서 학생 간의 마찰이 발생할 시 갈등 해결에 대해 학생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 후문 개방에 대해 도서관 측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질문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도서관 총괄 팀장님과 주무관님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시험기간 21시까지 시간적으로 후문 개방까지 저희는 확답을 받은 상황이고 인력 자원이 필요시 전격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도서관 이용 수칙 및 대처 방안 수칙에 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학생 인력 가동 시 장학금 관련해서도 추진해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측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측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적 부기제 도입 관련한 공약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과의 문의하여 본 결과 학점 부기 제도는 과기대에서 실시한 제도이며 이후 폐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성적이 확정된 이후 성적 포기를 진행하게 될 경우 성적 산출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위 등급의 학생이 성적을 포기하게 될 경우 상위 등급의 학생들이 등급 변동이 예상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2번 측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성적 보기제 공약은 학우들이 학업 성취에 집중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성적 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이미 이수한 과목 중에서 성적이 학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부 성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우들이 학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포기는 학점수와 조건을 제한하여 학우들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성적 포기로 인한 성적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학우들이 성적 관리에 있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적 포기제는 학사 경고나 장학금 수혜 조건에 원래 성적이 반영되도록 운영하여 성적 포기가 학업 관리에 대한 불이익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학업 성취와 졸업 후 경쟁력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측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기호 1번 측은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방거점국립대학 중 학점 포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첫 번째 학점 포기 제도 대신 제2수 제도, 두 번째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저해 요인, 세 번째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을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인지되는데 이를 검수하고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측은 질의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양대,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학점 포기제를 재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학업 성취를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학점 포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우들이 부족했던 과목에 대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측은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캠퍼스 도입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개발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진주시에서는 혁신도시 같은 대규모 인구를 가진 곳도 시내버스 연장 및 확충 민원에 회의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류장과 멀지 않은 점을 생각해 볼 때 운행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캠퍼스 내로 버스 운행 시 후문에서 남문이나 정문으로 버스 노선을 지나가게끔 해야 하는데 통학시간대 인원이 몰림으로써 안전사고 급증 및 우려로 현재까지 학교 측과 진주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학시간에 130번 등 일부 노선에 한해서 후문으로 시내버스가 우회 중인 점을 볼 때 진주시에서는 앞의 사유로 거부할 공헌이 큽니다. 앞서 말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한 방안으로는 버스 일부를 통학 시간에만 배차하여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으로 횟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횟수가 많지 않고 이런 점에서 안전성 문제는 이후 진주시와 학교의 협의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저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측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자문을 구해본 결과 교내버스 노선 도입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호 1번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내버스 교내 노선 도입 추진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는 와중에 모든 100% 확답을 받을 수 없는 큰 사안입니다. 하지만 진주시와 학교 측에 어느 정도 문의했을 때 교수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 경영대 학장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교수님들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셨고 다른 교직원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선거부가 중학생에 당선이 된다면 추후에 열심히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부후보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지원 확대라는 공약에 있어서 기호 2번 정 후보님께서는 올해 5강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셨기에 공문에 직접 작성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5강 총학생회에서도 단과대학으로 지원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학생회에서 제공한 단과대학 지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 전 건설환경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미리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몇백만 원에 달한다고 들었는데 왜 모든 단과대학 측에 즉 지원금 지원 사업을 미리 알리지 않고 두 단과대학에만 미리 지원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각 단과대학에게 지급한 지원금 산정 기준과 금액 및 근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2번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를 통해 이제 먼저 건설환경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렇게 먼저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제 8월 며칠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통의 오류로 신청하는 단과대학만 먼저 신청하였고 몇백만 원에 달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단과대별로 공평하게 해석 분배와 지원 기준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단과대별로 예산 분배와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1번 측은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단과대학 지원금 관련해서 방금 소통에 오류라고 하셨는데 건설환경공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에게 지원을 하셨을 시기랑 중앙운영위원회 모든 단과대학 회장들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시기랑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소통의 오류인지 아니면 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기호 1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선거 간의 상호 질의를 통하여 선거본부 간의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이 유권자분들께서 각 선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현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거본부당 최대 6개씩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답변 시간은 각 질문당 2분이 주어집니다. 질의 내용은 본 정책 토론회 및 각 선거본부의 정책에 관련된 질의에 한정하며 내용이 후보자 개인에 관련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일 경우 중앙선관위 측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환경공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그 진주 버스를 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진주 버스를 타고 다닌 진주 사람인데 그 충무공동은 지금 새로 만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번은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는 충무공동 그리고 초롱동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지나지도 않고 아까 공약에서 130까지 1을 만들어서 한다 했는데
140번 경합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공략이 시행이 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후 1번 선거본부 측 질의되겠습니다. 네. 이후 1번 선거본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130번 노선을 선정한 이유에 있어서는 진주시 통학 노선입니다. 130번 버스가 대표적인 그 통학 노선이고 아까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인원이 많습니다. 4대 국어를 들어가기 때문에 4대 국어 가는 인원들이 거기서 조금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인식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차가 짧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뭐 다 해소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배차 간격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도 탑승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척자 교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양승찬이라고 합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랑관 관련해서 업체 변경 질문이 전에 나왔었는데 일단은 생협 과장님과 미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일단은 올해까지 동원푸드의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해에는 당연히 업체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를 공약으로 넣으셨다는 것 자체가 좀 부족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먼저 생협이라는 게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인데 이렇게 먼저 접촉을 하신 게 공정한 경쟁을 막는 그런 사전 접촉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그 관생분들이 실제적으로 불만족하는 사항이 조식 테이크아웃인가라는 의문도 강하게 들고요. 더불어서 생협 또는 업체 변경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불만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의 현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좀 더 주된 공약사항이 되지 않았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 측은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생협을 저희가 일단 생각을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직원 식당하고 신학캠퍼스의 학생회관 식당 그쪽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 식당을 생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업체가 들어가면 학우분들의 만족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저희 진행을 했고요. 생협 이사장님이 또 학생처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된다면 학생처장님이나 학생과나 학교 측에 저희가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공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학과 20학번 정현준이라고 합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철학검증 부분에서 사회문제가 지역격차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격차라고 한다면 인프라 구축이나 정보 제공, 일자리 증진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지금 경상국립대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산학협력단이나 혁신도시 유치는 진주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위해서 지역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학생회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본부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측에서는
우선 저희 졸업생들이 서울 경기권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공기업 분방을 통한 진주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공기업 분방을 통해 현장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진주시 내에서도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경영정보학과 2학번 김영중입니다. 페이지 선거본부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 제가 들다가 안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재질문 드리는 건데 그 자전거 및 킥보드 도로 공약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정 후보님이 행정지원과에 문의를 해본다라고 이제 조금 문의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문의가 안 된 상황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지 그다음에 시한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또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페이지 선거본부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본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문의가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 도로 및 킥보드 전용 도로 개설에 있어서 행정지원과를 방문했을 때 괜찮은 공약인 것 같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간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의 협의를 통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구역 설정과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이었고 저희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킥보드와 자전거의 구분을 지어서 화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환경공과대학 강지윤입니다. 저는 기호 1번 정성본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엘리베이터에 대해 답변이 미흡하여 제 질문 드립니다. 정문 엘리베이터는 24시간 운영은 경대 뉴스에서 지난 9월에 취재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 후 안정화 문제로 잠시 가동을 멈춘 것일 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가동하는 문제이므로 공약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또한 도서관 후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경비 인원에 대한 문제로 24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도서관 측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만일 총학생의 인원이 도서관 후문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클리커를 출입하는 출입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도서관 측에서는 원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분들이 퇴근하신 후 도서관에서 학생 간의 마찰이 발생할 시 갈등 해결에 대해 학생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 후문 개방에 대해서 도서관 측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 측은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안정화의 문제보다는 도서관 측에서 말씀하셨을 때 안정화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그러니까 도서관 측에서 원하시는 건 학생들이 움직이는 그 유동 인구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엘리베이터를 개방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또 말씀하신 후문 개방에 관련해서는 시험 기간에 한정하여 일단 9시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든 클리크 문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과학대학 2학번 홍동구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단과대에 균등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 공약에 보면 통영 캠퍼스, 기숙사 시설 보수, 예산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해양과학대학 기숙사에는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생회가 따로 있는데 현재 기숙사 시설 보수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세 번째로 시설 보수를 진행하면 어떤 부분을 진행할 것인지 페이지 선거본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본부 측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하겠습니다. 시설 보수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고쳐야 하는지 이제 논의 후에 고쳐 나갈 생각이고
단과대학 예산 부족 문제는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제가 생각해서 단과대별 지원 행사 규모와 참여 학우 수에 맞춰 기준을 배부해서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보학번 지입니다. 기호 1번 정선거본부 부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자료집을 보시면 시험 기간 그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국립대학교는 대학원 또는 교직원 한정 통해서는 이제 주차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또한 단과대 인원 학생들은 또한 이제 주차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차 할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차 할인권은 국카페에서만 판매하고 있고 그 수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하며 주차권을 등록해주거나 주차 할인권을 판매 또는 배부하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시험 기간 중 주차 할인권의 배부로 인해 교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1번 선거본부 측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1번 부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그 주차권 배부나 등록에 대한 인원의 제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학교 측과 얘기했을 때 학교에 있는 주차 요금을 받아서 그 요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학교에 사용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주차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남문 주차장이 지금 새로 개선되고 있고 그것은 차차 학교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척자교시 편집위원 정현민입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과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지원된 예산 지원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예산 지원이 어떠한 방식이 안되었는지, 안내 기간이나 안내 방식, 예를 들자면 공지가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고, 아까 소통이 오류라고 하셨는데 추가로 모집을 받는 등의 방법이나 혹시 대처하신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 측은 답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중앙선거위원회를 통해 일단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하였다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을.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그렇게 나왔었고 그 주에 이제 단과대학 이 지원금이 필요한 단과대학들도 지원을 한 기억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번 연도에 했던 내용들은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아리한테 부회장 중동욱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1학기 때 충장 간담회에서 들어갔었을 때 권진혜 총장님께서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를 개설을 할 거라고 말을 해주셨었고요. 권진혜 총장님 공약 중에 도서관, 학생회관 사이인 잔디광장에 연결로 우천 지붕을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그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번 선거본부에 중앙광장 들길 보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권진혜 총장님이 진행을 하는 건가? 선거본부 가면 페이지 선거본부에서는 이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 측은 답변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앙광장 돌길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학생회를 진행하면서 중앙광장 돌길 보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으로 가져왔고 자전거 도로 개설의 경우 저희도
설치 구역을 학교 측과 협의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구역을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척자 교직 편집위원회 편집장 최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선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자료집을 봤을 때 두 선본 모두가 인권 관련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학내에 학생 인권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학생자치기구가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중앙자치기구인 총학생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의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선보께서 생각하고 계신 인권 관련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에서 맞춤 답변했기 때문에 기호 1번부터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거본부 공약 중에서 명확하게 사실 인권에 대한 공약은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척신문고라는 이런 소통 시스템으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공약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2번 선거본부 측 답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2번 페이지 선거본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약 중 대동제 재학생 존 업그레이드 공약에서도 저희는 배려 프리존을 배제하지 않았었고 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야외 공연장 시설 개선 부분에서 야외 공연장 오르막길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기호 1번 선거본부 측에 5개의 질문, 기호 2번 선거본부 측에 6개의 질문을 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정선거본부 측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IT공과대학 제로공학과 강시영입니다. 지금 공약 1번 선거본부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약 중에 핑크 캠퍼스라는 공약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반기에는 동아리 축제 5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재학생의 입장에서 상반기에 물론 정선거본부가 이제 뭐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행사를 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 보이지만은 주간에 단과대학 행사 부스 운영, 야간에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중앙자치기구인 이제 총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가 같은 시기에 비슷한 행사를 기획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이 조금 적절하게 사용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축제를 대동제는 10월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있는 대동제와 예를 들어서 5월제의 시기를 바꿔서 상반기에 축제를 더 크게 키워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이제 공약대로 진행을 한다면은 조금 차별화된 행사를 진행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1기호 1번 정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제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추진해보고 싶었던 핑크 캠퍼스는 벚꽃 개화식에 맞추어서 동아리가 아닌 학생회가 주체가 돼서 각 단과대학 및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부스를 운영을 하고 만약에 참여가 저조하다면 일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스 운영을 하고 또 가등원식과 동아리 이외에도 5월제 이외에도 그 동아리 공연분과 동아리 분들이 또 무대를 더 많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녁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동아리 공연을 진행하고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대동제와 5월제 때만 연예인을 볼 수 있는 게 아닌 핑크 캠퍼스에도 연예인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최대 질문 대수를 충족하였으므로 현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논의 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25학년도 총학생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후보자 및 방청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단순한 투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자 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11월 20일과 21일 우리 손으로 직접 2025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정책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